네, 매주 월요일이죠. 직접 발굴해낸 종목을 밀도 있게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의 이익원 지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아침에 조금 밀리는 듯 하더니 괜찮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7월 달에 반등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FOMC 이후에 중립금리 도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7월에 채권 시장의 수익률은 일부 국채 기준으로 월별 수익률이 5%를 넘을 만큼 최근 약세장 대비해서 강세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채권 금리의 안정은 물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립금리에 근접했을 경우 중립금리 보다 높은 금리 인상은 경기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물가가 피크아웃한 상황이라면 현 시점부터는 경기 우려는 정책 금리 하락의 가능성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본다라면 6월 시장까지는 시장의 걱정거리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두 가지 요소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라면 이제는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경기 침체 한 가지 리스크 요소로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스탠스나 미국의 언론 플레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그동안 하락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가 함께 반영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안드렐리 구간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7월 CPI가 발표될 때까지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7월 달 데이터가 8월 10일 정도의 CPI 데이터,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면 그때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CPI가 나온 이후에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보다는 지금은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로 넘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회수한 자금에 의해서 경기나 실업들이 안 좋게 나오는 구간이라고 판단되는데 이를 한 번에 돌리면서 시장이 상승 추세로 전환하기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 조정이 있었던 것만큼 기간 조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간 조정의 여건은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서 한동안 이 이평선을 모으거나 시장 에너지를 모으는 기간이 필요한데 저는 6월 달에 저점을 박스권 하단부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 기간 조정의 박스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상단은 단기적으로 CPI의 발표 날을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7월 CPI가 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MOM 0.1%, 0.2%, 0.3% 수준인데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시장을 선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7월 CPI가 우호적으로 나온다라면 이건 시장의 상승 탄력을 더욱 키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반등 구간에서 차익 실현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8월 10일 정도까지 이 박스권 상단을 키워가는 그 반등 구간을 보고 있고요. 이러한 기간 조정 이후에는 박스권에 대한 하단 이탄보다는 오히려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상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급하게 시장에 달려들지 말자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CPI가 나온 이후에도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CPI의 컨센서스가 한 8.8%라고 한다면 희망사항이지만 한 8점 초반대 나와서 좀 시장에 좋은 서프라이즈를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오늘 골라오신 전략적 종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 자, 2분기 호실적이 나왔는데 오늘 사실은 배터리 관련해서 조금 나쁜 뉴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화재 관련된 그런 뉴스들은 지속적으로 있었던 뉴스고요. 그런 화재가 정말 이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산업을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바꿀지 아니면은 쇠퇴기로 바꿀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미미한 리스크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글로벌 수요에 대한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놀라운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분기 실적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갱신했습니다. 이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EV 전지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30% 성장을 했는데 Q에 대한 효과 20%, P에 대한 효과가 10% 상승했습니다. 중대형 정지에서 EV 전지는 이 고객사의 신규 양산 스케줄에 따라서 판매량이 증가했고요. 또한 젠5의 판매 비중 상승에 따라서 제품 믹스 효과에 따라서도 P가 함께 상승했는데요. 이런 지나간 2분기 실적 외에도 3분기에도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3분기 컨센서스 중에서 전동 공구용 원형 전지나 편광 필름 부분은 전방 시장 수요 감소로 인해서 2분기 대비해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사 매출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대비해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것은 중대형 EV나 소형 전지 부분에서는 성장세가 다른 사업부를 커버할 만큼 더욱 크다는 반증인데요. 중대형 EV나 소형 전지의 성장세가 더 크다는 것은 이익률 개선을 의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2분기보다 3분기가 더욱더 개선될 전망이고요. 3분기보다 4분기가 더욱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성장성이 상당히 안정적이다. 뭐 이런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 건데, 자, 3분기 매출이 한 5조 나왔고 영업이익이 5천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4,760억 나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안정적으로 이렇게 실적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 삼성 SDI가 할 그 뭡니까 그 4680 배터리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 가능하시겠습니까? 먼저 젠5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젠5가 그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2분기에서 젠5 비중이 20%에서 하반기에 30%까지 상향될 전망이고요. 이런 기대감이 단순 이 멀티플을 올려주는 구간이 아니라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BMW 판매 확대 시에 젠5의 매출이 함께 늘어날 수 있고 이런 젠5의 성공은 향후에 구반반이라고 하는 그 젠6의 기대감을 더욱더 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형 전지에 대해서도 그 기대감이 많은 상황인데요. 원형 전지를 독점적으로 공급 중인 주요력 고객사 리비안이죠. 북미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픽업 트럭 전기차 같은 경우에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생산량을 본격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죠. 그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를 위한 세제 혜택 BBB 법안이 통과된다면 유럽에 이어서 북미 시장의 전기차 시장도 확대가 될 전망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북미의 그 수요가 크기 때문에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46mm 원통형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 기존 대비해서 용량 5배, 출력 6배 높인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그 OEM 공급사랑 계약을 맺는다면 단연 매출액과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죠. 다만 기대감인 상황이 만약 수주로 이어진다라면 동사의 멀티플을 올릴 수 있는 요건이라 생각되고 있고요. 이 같은 그 46mm 원통형 배터리 젠6 제외하고도 동사는 ESS용 배터리에서 글로벌 1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기대감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죠. 만약 신재생 에너지 시장이 확대된다라면 단연 에너지 보관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기 때문에 동사의 그 추가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ESS 배터리 시장도 참 관심이긴 하죠. 그 4680 배터리가 잘 좀 이렇게 그 회사를 성장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어쨌든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 삼성 SDI를 포함해서 LG 에너지솔루션 사실은 좀 자본 집약적인 회사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PER보다는 좀 EV/EBITDA를 좀 보고 싶은데 EV/EBITDA 밸류에이션은 어떻습니까? 네. 내년에 예상되는 EV/EBITDA 같은 경우에는 9.5배에서 10배, 23년 기준이고요. 역사적인 밸류를 보더라도 하단 부분이고 경쟁사 대비한다라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EV/EBITDA는 약 22배 내년 기준입니다. 그리고 CATL 같은 경우 23배.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CATL 비해서도 절반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쟁사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을 할인받는 요인은 시장이 좋아할 만한
중장기 캐파 계획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지금까지 보수적이었다라는 것은 향후에도 보수적일 거라고 예상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서 높은 이익률을 보이고 있고 또한 삼성그룹 차원에서 투자 확대가 기대되고 이 향후에 추가 고객사에 대한 확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하단 부분에서 경쟁사 대비해서 절반의 할인율을 받고 있는데 만약 이 같은 할인 요소가 조금이라도 변동이 있을 시에 오히려 그 할인 요소가 해소가 되는 기대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부 EBITDA 기준으로 봐서도 비싼 국면은 아니다. 다만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실적 성장세만 이어가더라도 밸류에이션이 동일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삼성 SDI가 뭐 경쟁사 대비해서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는 거에 않기 때문에 조금 EV/EBITDA의 할인 요소가 좀 있고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CATL을 비교해서는 뭐 반뿐이 안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삼성 SDI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광화문 지점 이권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점장님. 네, 감사합니다.